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죠. 13개 회원국 그리고 주요 산유국 10개. 비가입국 협의체죠. 오펙 플러스가 내년 1월에도 석유 생산량을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CNBC고요. Oil rises as OPEC Plus sticks to January output hike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OPEC Plus는요, 1월 생산량을 하루에 40만 배로 늘리기로 한 계획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OPEC Plus는 성명서를 통해서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요. 현재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뜨거운 기대를 모은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를 통해서 소집이 됐는데요. 더 많은 석유를 시장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고수할지 아니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공급을 억제할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이블의 다른 문제들은요. 미국이 주도하는 원유 수입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과 또 이란이죠. 이란 석유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발표 내용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은 초기 손실을 회복하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재개를 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 지금 확인해 보시면 1.16% 상승했네요. 80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69.67달러 선에서 거래를 했고요. 지금 또 WTI 같은 경우는 1.4% 상승하면서 배럴당 66.50달러에 거래됐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 배달 플랫폼이죠. 그랩이 현지 시간으로 2일이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oftBank-backed Grab begins trading on the Nasdaq after completing largest ever SPAC merger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그랩은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랩은 또 지금 미국 투자 회사죠. 알티미터 캐피털이 설립한 스펙인 알티미터 그로스와 합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로스의 주주들 이번 주 앞서서 양사 합병안을 통과시켰고 그랩 주식은 GRAB, Grab이라는 종목 티커로 주당 13.06달러의 시초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의 삶에 또 변화를 가져오는 상징적이고 미션 중심적이며 또 설립자가 주도하는 회사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피탈의 설립자이자 CEO인 브래드 거스트너네요.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랩은 팬데믹 기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화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작년에 CNBC Disruptor 50 목록에서 16위에 랭크가 됐네요. 그랩은 교통과 음식 배달, 호텔 예약과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그리고 보험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앱에서 제공해 슈퍼앱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대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또 8개국 465개 이상의 도시에서 1억 8,700만 명의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순손실을 기록을 했네요. 순손실액이 6억 2,100만 달러에서 9억 8,800만 달러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수익이 전년 대비 9%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우버 그랩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세구 전문가와 말씀 나눠봤을 때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장세에 좀 많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섹터 중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네. 12월에 일단 쌀탈 애는 없는 것 같죠. 네. 뭐 뉴욕 주가에는 별 영향을 못 줬다.
뭐 긍정적이다. 네, 뉴욕 시장의 반응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미크론에 대한 확실한 실체,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치명률이라든지 중증화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오미크론이 만약에 좀 치명률이 높고 중증화율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겪었던 급락 장세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떨어질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을 보면 여행주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본다면은 그 오미크론을 보는 뉴욕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새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죠. 제일 걱정을 했던 건 뭔가 하면은 뭐 봉쇄 조치라든가 여행 금지라든가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부스트샷을 확대한다든가 백신 접종을 좀 확대하자. 그리고 또 검사를 확대하자. 뭐 입국 전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전혀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은 아까 우리 한세구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오미크론이 뉴욕 시장에 어떤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중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아무래도 뉴욕 증시는 어떤 상황이든 좀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악재로 삼고 떨어지려고 한다 이런 마음 좀 말씀 듣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아 아팠습니다. 일단은 또 뉴욕 증시 말씀 좀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쨌든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22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얼마였는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네. 19만 9천 건이었거든요. 이게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지나치게 낮은 거였던 거고요. 그렇겠죠. 네. 이번 주에 월가가 예상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낮은 22만 2천 건이 나왔고 이 정도 건수라면은 팬데믹 이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놓고 본다면은 이 고용 지표가 수주 동안 지금 현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고용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부가 발표하는 네. 노동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현재 그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5만 개, 많게 보는 데서는 58만 1,000개가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53만 1,000개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4.6에서 4.5%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하면 어차피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통해 가지고 테이퍼링 속도도 높일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강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면은 아마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밝힌 방향으로 통화 정책이 진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 유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앵커님. 간밤에 또 국제 유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마치고,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뭐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그랬죠. 예, 네. 오펙 플러스 증상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발견이 되고 난 이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반발해서 감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 전략 비축률 방출과 관련해서 오미크론을 명분에 달고 감산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증산을 갖다가 중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회의 결과는 기존의 증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매달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가하는 거를 1월 달에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장관급 회의를 갖다 화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떤 급변 사태가 있으면은 회의를 다시 소집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 얘기를 쭉 들어볼 것 같으면은 그 85달러까지 갔었죠, 배럴당.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고점은 아니겠느냐. 그거를 갖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벗기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은 좀
한참 높았던 그 고유가보다는 지금 현재 한풀 수그러진 이 상황에서 지속이 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